야, 저기 구멍난 신발 신고 급식비 없이 맨날 점심 굶던 애 아직도 그림 그린다며? 허허, 나이 50이 다 돼서 화가 타령이냐? 성공이 뭔지 모르네. 강남의 한 호텔, 오랜만에 열린 동창회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웃음 속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 남자는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급식비조차 없어 굶주리던 학창시절처럼 다시 한번 무시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그들의 비웃음이 충격으로, 조롱이 경악으로 바뀔 것을. 상처를 예술로, 아픔을 희망으로 바꾼 기적 같은 반전 사연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모여 빛나는 곳, 여기는 빛나는 사연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아픔은 결국 빛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화실에서 민수는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붓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늘도 그 꿈을 꾸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급식비가 없어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날들 말이에요. 또 그 꿈 꿨어요? 아내 지민이 따뜻한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지민은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말이죠. 붓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만큼은 과거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캔버스 위에 어두운 파란색이 번졌어요.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후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민수는 매일 빈 도시락통을 가방에 넣고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말이에요. 야, 박민수. 오늘도 도시락 없어? 김태준이 비웃으며 물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니야, 먼저 먹었어. 거짓말이었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민수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니네 집 가난한 거 다 알아. 이승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교실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급식비도 못 내면서 학교는 왜 와? 정우진이 덧붙였어요. 그 말에 몇몇 아이들이 킥킥거렸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정학이라도 당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날 이후 민수는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혼자 앉아 물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배가 고파서 어지러웠지만 창피한 것보다는 나았거든요. 민수 씨, 그만 그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지민의 목소리에 민수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캔버스를 보니 어두운 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미안해요. 또 이런 그림을 그렸네요. 미안할 거 없어요. 당신의 아픔도 당신의 일부잖아요. 지민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어요.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수한 차림새,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민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지민은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함께해 준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대학 시절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그때 같은 미술학과 지민을 만났죠. 민수의 그림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그림에는 특별한 게 있어요. 아픔이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보여요. 지민이 처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인정할 수 있었어요. 결혼 후 20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명화가였고 지민은 평범한 주부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예요.
지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특별한 일? 비밀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지민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민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화실 구석에는 그동안 그린 작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그림들이었죠.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자신의 그림을 알아봐 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여보, 동창회 연락 왔어요? 지민이 돌아와 물었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0년 만이래. 가실 거예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김태준, 이승호, 정우진.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안 가려고. 왜요?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지민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해져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의 당신은 그때와 달라요. 민수는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게.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고등학생 민수를 만났어요. 급식비가 없어 울고 있는 자신을 안아주었죠. 괜찮아. 언젠가는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꿈속의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저녁에는 일찍 올게요. 지민이 나가고 난 후, 민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색을 썼어요.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따뜻한 빨간색.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지민이 돌아왔습니다. 뭔가 기쁜 일이 있는 듯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동창회 초대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순간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달라졌어요. 더 이상 급식비 없던 가난한 고등학생이 아니었죠. 비록 유명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화가였으니까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상처를 딛고 일어서겠다고.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거예요. 어쩌면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동창회의 당일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비싼 정장은 없었지만 그나마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골랐습니다. 잘 다녀와요. 지민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어요. 그녀의 손길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금방 올게요. 너무 늦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이미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20년 전 그날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수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발레 파킹 직원들. 모든 게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창들이 벌써 많이 와 있었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민수 아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준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이승호와 정우진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민수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순간 고등학교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조롱하던 얼굴, 비웃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네. 뭐하고 지내?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기색이 있었어요. 그림 그리고 있어. 화가로 활동하고 있어. 아, 맞다. 너 미대 갔었지? 그래서 돈은 좀 벌어? 김태준의 질문에 주변 동창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벌어. 먹고 살 만큼 그게 얼마나 되는데? 이승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형외과 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강남에 병원 3개 운영하고 있어. 연 매출이 100억은 넘지. 정우진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작년에 파트너 변호사 됐어.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지. 너는? 전시회라도 열어? 민수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작은 카페나 문화센터에서의 전시를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가끔 전시회도 열어. 어디서? 국립현대미술관? 아니면 예술의 전당? 김태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작은 곳들이야. 하하하. 역시 너는 변한 게 없구나. 그 순간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들 앞에서는 작아지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고등학교 때 기억나? 너 맨날 점심 안 먹고 화장실에 숨어 있었잖아. 이승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급식비도 못 냈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희 집 완전 망했었잖아. 정우진의 말에 민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너 정말 불쌍했어.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니고. 김태준이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동정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마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무력하고 초라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결혼은 했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뭐해? 돈이라도 좀 벌어? 주부야. 주부. 너 혼자 벌어서 먹고 살아? 대단하네. 김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가 고생이 많겠다. 가난한 화가 남편 만나서. 그 말에 민수의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민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죠. 내 아내의 얘기는 하지 마.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사실이잖아. 돈도 못 버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이승호가 빈정거렸습니다. 우리 와이프들은 다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너희 아내는 뭐 들고 다녀? 정우진의 말에 동창들이 또 웃었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나와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민수는 문자를 읽으며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 지민이 있어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다시 자리로 돌아가니 동창들이 더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어요. 술도 꽤 마신 것 같았습니다. 야, 민수야. 너 그림 한 점에 얼마 받아?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때 달라. 100만 원은 받아? 아니면 10만 원? 민수가 대답하지 않자 그들은 더 크게 웃었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구나. 하하, 그런 걸로 어떻게 살아? 차라리 다른 일을 하지. 이승호가 말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더 낫겠다. 정우진이 거들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더 컸으니까요. 너희들이 뭘 알아?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크게 말해봐. 김태준이 다가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예술의 가치를 돈으로만 재는 너희들이 불쌍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래. 너희는 돈은 많이 벌지 몰라도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잖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맞선 거예요. 웃기고 있네. 돈도 없는 놈이 무슨 행복을 알아? 김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어. 너희는? 민수의 말에 그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웃어. 그게 진짜 행복이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디가? 집에 갈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 민수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김태준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너는 영원히 루저야, 가난뱅이.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어 나왔어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픈 건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갈 곳이 있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가고 있어. 수고했어요. 따뜻한 차 준비해 놓을게요. 지민의 목소리를 듣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민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동창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려 해도 붓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지민이 고급스러운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이었습니다. 뭐예요? H국제갤러리에서 온 초대장이에요. 아시아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전시회래요. 민수는 초대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갤러리였어요. 이런 곳에서 초대장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죠. 우리한테 왜 이런 게 왔지? 글쎄요.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지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뭔가 비밀을 숨기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김태준의 사무실에도 같은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와, H갤러리에서 VIP 초대장이 왔네.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초대장을 흔들었어요. 이승호와 정우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희도 받았어? H갤러리 초대장? 아니, 나는 못 받았는데 나도 없어. 김태준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은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H갤러리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거리에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 같았습니다. 김태준, 이승호, 정우진은 최고급 정장을 입고 나타났어요.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저기 봐. TV에 나오는 유명인들도 왔어. 이승호가 감탄했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세계적인 작가들의 그림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감상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갤러리 한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 저기 박민수 아냐? 김태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민수와 지민이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진짜네. 쟤도 여기 왔어? 화가라고 해서 무료로 들여보내주나? 세 사람은 수군거리며 민수 부부를 바라봤어요. 아내도 참 수수하게 입고 왔네. 이런데 오기엔 좀 그런데
김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지민은 평소처럼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민수는 동창들의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오늘은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 그림 정말 아름답네요. 지민이 한 작품 앞에서 말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은 김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오, 민수야. 너도 왔구나. 아, 태준이? 민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근데 너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 입장료가 장난 아닐 텐데. 초대장 받았어. 초대장. 너한테도 왔어? 김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민수도 받았다니 기분이 상했어요. 그때 갤러리 직원 한 명이 지민에게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만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민의 귀에 뭔가를 속삭였어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지민이 민수에게 말하고 직원을 따라갔어요. 잠시 후 갤러리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2층 메인홀에서 오늘 전시회의 개막식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메인홀은 더욱 웅장했어요. 천장이 높고 조명이 화려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마이크와 연단이 준비되어 있었죠. 김태준은 맨 앞줄에 서려고 했지만 이미 자리가 다 차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중간쯤에 섰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는 게 편했거든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무대를 비췄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신인사 숙녀 여러분, 오늘 아시아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 전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를 기획하고 주최하신 분이죠. 김태준이 귀를 기울였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대규모 전시회를 주최했을까요? 세계적인 컬렉터이자 H국제갤러리의 대표이신 사회자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에 집중되었어요. 한지민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순간 김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지민. 설마 그 한지민? 무대 위로 올라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의 아내였어요. 아까까지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H갤러리 대표 한지민입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태준, 이승호, 정우진은 충격에 빠져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화가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20년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설마 자신을 말하는 건가요? 오늘의 메인 전시화가 박민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민수를 비췄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김태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승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정우진은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민수도 놀라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무대에서 그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민수 선생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떨리는 다리로 민수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박민수 선생님은 고난과 역경을 예술로 승화시킨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지민이 계속 말했어요. 그의 작품에는 인간의 고통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전시되는 30점의 작품을 통해 여러분도 그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민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그림 30점이 이 유명한 갤러리에 전시된다니요. 무대 아래에서 김태준이 비틀거렸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무시했던 민수가 메인 작가라니. 그리고 그의 아내가 세계적인 갤러리 대표라니. 순간 민수와 김태준의 눈이 마주쳤어요. 김태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수의 눈빛은 담담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알았어요. 지민이 왜 그동안 비밀로 했는지를. 그녀는 민수가 순수하게 예술을 추구하게 원했던 거예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길 바랐던 거죠. 무대 위의 지민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평소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전시회를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민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일까요? 돈과 명예를 위한 예술일까요? 아니면 순수한 열정에서 나오는 예술일까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태준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이승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박민수 선생님은 20년간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무시 속에서도 자신의 예술 세계를 지켜왔죠. 지민의 눈빛이 민수를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분의 작품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술이라는 것을요. 무대 뒤의 대형 스크린에 민수의 작품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그림들, 상처를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작품들이었죠. 관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다. 색감이 독특해. 처음 보는 스타일이야. 김태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동창회에서 그렇게 무시했던 민수의 그림이 이렇게 대단한 작품이었다니요. 이제 박민수 선생님께 직접 작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민이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곧 차분해졌어요. 제 그림은 모두 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배고팠던 날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 모든 아픔이 제 캔버스에 담겨 있어요. 순간 김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습니다. 제 아내 덕분이었어요. 민수가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고, 제 재능을 믿어 주었습니다. 비록 저는 오늘에서야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요. 관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돈이나 명예를 위해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이야기를 캔버스에 담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수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민수 앞으로 김태준, 이승호, 정우진이 다가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충격, 부끄러움, 후회가 뒤섞여 있었죠. 민수야, 김태준이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이승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동창회에서도 고등학교 때도 정우진도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수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었어요. 복수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민수의 담담한 대답에 김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상처가 없었다면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없었겠지. 그때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여보,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길 바랐어요. 제가 갤러리 대표라는 걸 알았다면 당신의 예술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잖아요. 지민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갤러리 큐레이터 최현정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벌써 작품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컬렉터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작품당 최소 5천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대작은 억대를 넘어요. 김태준, 이승호, 정우진의 입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뉴욕과 파리에서도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현정이 덧붙였어요.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당신의 실력이에요. 저는 그저 기회를 만들었을 뿐이죠. 지민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전시회장은 이제 민수의 작품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김태준이 민수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정말 대단해. 우리가 몰라봤어.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민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 내 작품 하나 살 수 있을까? 진심으로 갖고 싶어. 김태준의 말에 민수는 놀랐어요.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그림을 사고 싶다고 하다니요. 그래.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그날 밤 민수의 작품 대부분이 판매되었습니다. 20년간의 무명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수는 지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저도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려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진짜 시작 말이에요. 전시회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민수를 무시하던 동창들이 이제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승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우진은 계속해서 민수와 지민을 번갈아 쳐다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민수야.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몰라봤어. 미안하다. 그 순간 민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죠. 고등학교 시절 점심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급식비가 없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있던 그날들이요. 하지만 민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그때 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너무 잔인했어. 내가 도시락을 못 싸온다고 놀리고 구멍난 신발을 신었다고 비웃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승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우리가 얼마나 못된 놈들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괴물이었어. 우진이 덧붙였죠. 내가 화장실에서 혼자 점심시간을 보내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저 웃기만 했잖아.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를 꿈꾸던 날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의 작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국내외 컬렉터들이 서로 경쟁하듯 구매를 원했죠. 작품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민수 씨, 축하해요. 지민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 전시회로 얻은 수익이 50억을 넘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그날 밤 민수와 지민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어떨까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처럼 가난해서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과거의 자신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좋은 생각이야. 희망의 부지라는 이름은 어때? 완벽해요.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의 붓 재단이 탄생했습니다. 민수의 작품 판매 수익과 지민의 재력이 합쳐져 만들어진 특별한 재단이었죠. 가난과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예술 꿈나무들을 위한 곳이었어요. 재단은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작 지원금은 물론 전시 기회도 제공했어요. 심리 상담과 생활비 지원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첫 번째 수혜자는 지하 반지하에서 그림을 그리던 20대 화가 영수였습니다. 민수는 그의 작품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어요. 힘내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민수가 영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며칠 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태준, 승호, 우진이었어요. 민수야, 우리도 재단에 참여하고 싶어. 태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너를 괴롭힌 게 평생 죄책감이었어.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다. 승호와 우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고 싶어.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함께하자. 그 순간 네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죠. 동창들은 재단 이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고 직접 아이들을 만나 멘토링도 했어요. 과거의 죄책감을 선한 일로 바꾸려는 진심 어린 노력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재단의 도움을 받은 젊은 작가들이 성공한 후 다시 재단에 기부를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운 선순환이 만들어졌죠. 민수는 매주 토요일 재단에서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주제는 상처를 예술로 승화하는 법이었어요. 여러분의 아픔이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겁니다. 민수의 따뜻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눈빛이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어느 날 민수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죠. 복수보다 더 큰 승리는 용서와 나눔이었구나. 민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어둠을 뚫고 나온 빛처럼 희망찬 색채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워가고 있었습니다.